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흔한 여성입니다. 혹시 늦은 새벽에 남편의 휴대폰 문자로 사랑해 자기야 라고 온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몇 달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기에 그때 충격은 정말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제 남편을 저는 너무 믿기도 했었죠. 물론 저는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말하는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감싸고 맹목적으로 믿진 않아요. 애초에 사람을 잘 믿는 편도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술, 여자, 폭언, 폭행 이런 것들의 집합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몹새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를 참고 사는 어머니를 더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너무나 서럽게 우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고작 13살의 나이에 생각했거든요. 불륜을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누구를 만나보았다라고 말하는 아버지보다 잠깐의 바람일 뿐이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는 어머니가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도 싸웠고 때로는 그런 어머니를 비난하기도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 뒤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아시게 되었다는 거였죠. 어머닌 그때를 떠올리면서 늘 후회하곤 하셨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홀로 설 힘이 있었다면, 아니 애초에 그런 사람이라는 걸 좀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좋았을걸.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의 대가는 상처일 뿐이다라는 걸 제게 늘 강조하곤 하셨네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더욱이 사람을 믿지 않았고 누군가를 만날 때는 늘 의심하고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망설이지 않고 헤어졌어요. 돌다리를 두들기다 못해서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제가 선택한 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바람을 상상했을 때 저는 내 남편이 설마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골랐는데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죠. 제가 믿은 것은 남편이 아니라 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새벽에 홀로 앉아서 그간 달라진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더듬어 나갔네요. 또 야근이라고? 아니, 저번에 출장까지 갔잖아. 그런데 왜 당신만 야근을 해? 일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내가 일을 워낙 잘하기도 하잖아. 진짜 어이없다. 지금 웃음이 나와? 눈밑이 새까맣다고 이러다가 과로사로 죽어. 알아? 하루에 몇 시간 자? 3시간, 4시간? 이런 걸로 안 죽어. 나 진짜 괜찮아. 조금만 고생하면 금방 끝날 일이고. 남편은 결혼하고 5년 정도 후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직을 기점으로 잦은 야근과 장거리 단거리 출장까지 일이 너무 많았죠. 늘 집과 회사밖에 모르던 사람이었기에 가장 달라진 부분이라면 그게 가장 의심이 갔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늘 허허실실 웃고 제가 억지를 부려도 모든 걸 받아주는 사람이었기에 굳은 일까지 다 하는 모양이구나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그게 다 바람을 피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라면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었네요. 피곤한 척 억지로 잠도 자지 않고 집에까지 일거리를 들고 왔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떠올리면 말수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겁니다.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짐작하고 넘겼지만 저와 수다 떠는 게 좋아서 결혼했다는 사람이 늘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고 있는 날이 많아져만 갔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몸을 떨고 있을 때 남편의 휴대폰에는 문자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얼른 나한테 와줘. 얼른. 이었어요. 저는 입을 막고 몇 번을 그 문자를 읽어보고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술에 취해서 잠든 남편의 밤을 내리쳤네요.
남편은 비몽사몽에 놀라서 일어나서 저를 한참 보더군요. 그리고는 꽉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꿈이야? 아니, 꿈 아니니까 정신 차리고 일어나. 꿈이 아닐 리가 없는데 꿈이 아니면 당신이 왜 나를 때려? 볼이 너무 아파. 헛소리 그만하고 정신 안 차려?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돼. 여보, 당신 휴대폰이 내 손에 있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휴대폰의 알림 때문에 깼어? 내가 설정을 잘못했나? 진짜 몰라. 당신 문자를 봤다고. 봐도 되는데. 그러라고 내가 지문 등록까지 해줬잖아. 그게 왜? 저는 그 덤덤한 태도 때문에 머리가 더 복잡해졌죠. 보통은 놀라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빼앗거나 그것도 아니면 발뺌을 하는 게 정상인데 그 어떤 긴장도 하지 않고 눈만 꼼뻑거리는 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온 문자를 눈앞에 보여줬어요. 이래도 할 말이 없어. 쉬고 직장 상사가 보낸 거네.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겨우 짜는 게 그 핑계야. 이분이 장난이 좀 심해. 그리고 이 사람 남자야. 이름 보면 알잖아. 휴대폰 이름 저장하는 게 실명인증이야? 무슨 대단한 보안이라도 걸린 것처럼 당당하기도 하네.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여자 이름 바꿔서 저장 못해.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 뜻이 아니라 직장 상사 이름을 그렇게 바꿀 이유가 뭐가 있어. 친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우리 회사는 여자가 거의 없잖아. 답답해. 내가 당신이랑 말을 하다 보면 진짜 답답해서 숨이 뒤로 넘어가. 지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직장 상사가 이 늦은 새벽에 그런 문자를 보낸다고? 장난이 좀 심해서 그래. 확인해봐도 되니까 화내지 마, 응? 실제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에서 여보세요 하며 걸걸한 남자의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정말 장난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 상사라는 사람에게 다시는 이런 장난하지 말라고 했고 그 남자는 부부싸움이라도 한 거냐면서 계속 낄낄거리며 웃더군요. 솔직히 그 문제는 화를 내야 맞았어요. 장난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그 문자의 의도가 부부싸움이라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선을 넘은 거니까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장난을 쳐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치는 거야? 애야? 아니, 애들은 그런 이상한 장난도 안 쳐. 미안해. 오늘 회식 자리에서 내가 먼저 간 게 화가 났었나 봐. 솔직히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회식까지는 몰라고 생각해서 얼른 마시고 나온 건데 내 잘못이야. 진짜 바보야? 아니 무슨 회식을 빠졌다고 이런 장난을 치는데 그걸 당신 잘못인 것처럼 말을 해. 그 인간한테 제대로 따졌어야지. 상사한테 따질 수는 없고 내일 가서 다시 한번 부탁은 해볼게. 부탁? 지금 부탁이라고 했어? 이 인간이 어떤 의도로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 짐작이 안 가? 우리가 싸우길 바랬던 거라고. 알긴 알고 내뱉는 거야. 그냥 이해해주자. 술 먹어서 그런 거잖아. 응? 미쳤지? 당신 미쳤어. 이해해줄 거 이해해야지. 이 정도는 화를 내야지. 어쨌든 오해는 풀렸잖아. 당신 기분 안 좋은 거 알아. 근데 오해였고 난 괜찮아. 괜찮다고? 당신이 이러니까 이런 장난을 치는 거지. 장난도 사람 봐가면서 치는 거야.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 화 풀어. 응?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는 이런 장난 종종 치잖아.
남자들이 다 그렇지. 생각 없고 술 먹으니까 괜히 심통도 나고 그래서 그런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회식 빠진 내 잘못이라니까. 2차까진 이따가 왔잖아. 이게 그 정도로 화낼 일이라고? 밤새 야근하고 집에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회식? 그 회사도 참 미쳤네 미쳤어. 알았어. 내가 최대한 잘 말해볼게. 이런 일 없게. 솔직히 너무 답답했습니다. 남편의 바보 같은 착한 면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지만 그때는 함께 화를 내주길 바랬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상살하고 감싸고 그저 장난이 심한 거라고 이해하려는 모습이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물론 저 역시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회사에 다니다 보면 그런 불합리함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걸 모르지도 않죠. 하지만 뒤에서 욕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예민하다는 식으로 몰고 가며 감싸는 게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였어요. 그래도 그렇게 그냥 넘어가나 했는데 그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 뒤에 비슷한 시간에 다시 그런 문자를 받았던 게 화근이 되었죠. 문자의 내용은 이전보다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혼해. 내가 더 잘해줄게. 네가 날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난 더 집착할 거야. 난 너밖에 없는데 넌 왜 결혼을 한 거야? 내가 더 사랑한다니까. 네 아내보다 내가 널 더 많이 사랑한다고. 일단 정확히 기억나는 것만 제가 적었지만 무려 11통의 문자가 10분 간격으로 왔어요. 남편이 부탁을 했든 경고를 했든 그때는 그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또 똑같은 장난을 쳤다는 게 저를 더 화나게 했죠. 그래서 저는 잠든 남편을 깨우지도 않은 채 저희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어요. 당시 두 분은 지방에서 꽤 규모가 큰 식당을 오픈했었는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과는 거리가 꽤 있는 편이기도 하고 남편은 너무 바빴던지라 그때가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꽤 놀란 눈치였지만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이른 아침에 너 그래 이혼해라. 엄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침 인사가 무슨 이혼해라야. 알았으니까 이혼해. 도장만 찍어. 이제 네 엄마 예전에 그 엄마가 아니야. 너 하나 내가 못 먹여 살릴까? 됐어. 진짜 그런 거 아니라고. 무슨 얼굴만 보면 이혼을 하래. 엄마 진짜 변한 거 알아? 변해야지. 사람은 원래 변해. 물론 쉽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엄마만 믿고 이혼해. 이혼이 뭐 요즘 세상엔 별거니? 내가 변호사 5은 붙여줄게. 5?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장사는 정말 잘 되는 모양이네. 누구 음식 솜씨인데 당연히 잘 되는 게 맞지. 그런데 너 회사는 어쩌고? 연차 안 쓴 거 몰았었어.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왜 싸웠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자꾸. 박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설마 바람이라도 피운 거야? 생긴 건 강아지 같은데 하는 짓은. 아니야. 그랬으면 이혼했지. 정말 그런 거 아니라고. 엄마 일도 좀 돕고 아예 다른 곳으로 오고 싶기도 했어. 그게 전부야. 휴가 겸 뭐 대충? 아무래도 일손 부족했는데 일하면서 생각 정리해.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알지? 든든하다고 해야 할지 못 말린다고 해야 할지 모를 어머니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말로만 잘 된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오픈했던 날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을 치러야 했죠. 생각 정리고 뭐고 숨이 찰 정도로 사람이 많아서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와중에도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없었다는 거였죠. 제가 집을 나온 날이 남편이 외근을 나간다는 날이었기에 아마도 제가 출근했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해는 했지만 착잡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러다가 손님이 조금 빠져서 겨우 숨을 돌리며
어머니와 새아버지 이렇게 함께 밖에서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왔다고 소고기를 사주셔서 잘 먹고 웃으며 식당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어딘지 익숙한 얼굴이 식당 안쪽에 앉아있더군요. 순간 헉하면서 몸을 감췄는데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잔뜩 주눅이 들어서 고개를 숙이고는 숟가락만 들고 있는 남편과 몇 번 얼굴을 봤던 남편의 직장 후배, 그리고 뒤통수만 보는 한 남자, 이렇게 셋이 앉아있더군요. 제가 한참을 보는데 어머니와 새아버지도 남편을 발견한 듯 제 곁으로 왔습니다. 이거 봐. 안 가고 여기서 숨어서 보는 걸 보니까 싸웠네, 싸웠어. 아니라니까. 지금 분위기 안 보여? 혼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나가서 뭐 어쩌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큰 소린 안 나는데. 얼굴 보면 혼나는 게 맞아. 밥도 못 먹고 뭘 저렇게 말을 하는 건지.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고 하던데. 아유, 저 마른 것 좀 봐. 요즘 닭서방 밥 안 주니? 바빠. 진짜로 밥도 먹기 싫다고 그러고. 저러다가 쓰러지겠네. 전에 봤을 때보다 10kg는 빠진 것 같아. 내가 가서 아는 척이라도 할까? 됐어요. 혼나고 있는 거라며. 그런데 우리가 가면 민망해서 어째. 오픈날에도 못 올 정도로 바빴는데 일하다가 여기 밥 먹으러 온 거면 얼마나 면목이 없겠어. 그야 그렇지. 그럼 우린 저기 뒤에 있으면 되겠네. 직원들한테 서빙 시키고. 서비스라도 좀 주라고 이야기만 해둘게. 그래. 불고기나 뭐 그런 거라도 줘요. 너도 가자. 아니야. 난 좀 더 보고 있을게. 너 변태야? 남편 혼나는 걸 그렇게 보고 싶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남편한테 심한 장난치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인지 아닌지 그거라도 알고 싶어서 그래. 마스크 있지? 식당 모자랑 옷, 나 그것도 좀 줘. 고무장갑도. 아유, 저 답답이. 그냥 가든가. 엄마, 그냥 좀 줘, 응? 알았어. 아주 얼굴도 못 알아보게 제대로 해주마. 저는 온몸을 칭칭 감았고 장화에 고무장갑 그리고 얼굴 반을 가리는 큰 마스크에 안경 모자까지 쓰고 남편의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청소를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닦으며 슬금슬금 다가갔죠. 제가 본 것만 15분 정도를 계속 혼나고 있더군요. 남편과는 맞은편에 앉아 혼을 내는 남자는 40대 후반에서 50대로 보였고 머리는 반쯤 벗겨져 있었어요. 그놈이 마침 남편을 데리고는 어딘가로 나가기에 저는 그 뒤를 조심스럽게 밟았습니다. 그곳은 식당 주차장의 안쪽 흡연실이었는데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의 입에 담배가 몰려있어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네요. 야, 너 일 그따위로 설렁설렁 할 거야? 박대리 회사 잘리고 싶어. 죄송합니다. 이런 식이면 너 이번에 승진도 물 건너간다. 면목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다 거짓말인가? 내가 남편과 살면서 이렇게까지 남편에 대해서 몰랐던 건가? 혼란스러운 마음에도 저는 태연하게 그 근처에서 담배꽁초로 주워 담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폭 하는 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들어보니 남편이 뻘겋게 달아오른 뺨을 감싸고 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혈압이 상승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가식적인 새끼야. 말로만 죄송하다 하지 말고 보여주라고. 머리가 벗겨진 그놈이 소리를 지르며 남편의 정강이를 치는 걸 보자 제 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하지만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맞을 만한 짓이라는 게 없다는 걸 알지만 뭔가 큰 잘못을 했을지도 모르고 제가 나서는 게 남편을 더 우습게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 본 척 돌아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집까지 나와 있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새아버지 두 분께 그간의 일을 말씀드렸고 상의를 했습니다.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철이 없어. 난 또 속으로 바람이라도 피운 건 아닌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알아? 그냥 화가 났어. 너무 착한 것도 힘들어, 엄마. 그 썩을 놈의 새끼는 감히 내 사위를 때려. 고소해, 고소. 흡연실에는 CCTV가 없잖아. 아이고,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일부러 거기 내려가서 때린 거 아니냐고. 그 동네 똥강아지처럼 순한 놈이 담배를 피웠다며. 그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냐고. 그야 그렇지. 근데 담배 냄새가 안 났었는데 그건 좀 이상해. 어디서 씻고 들어가나? 안 날 리가 없지. 그때 새아버지가 무언가 불현듯 떠올랐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아유, 그런 걸 수도 있겠구나. 군대에서 담배를 배우는 경우가 있는데 남들 다 일할 때 흡연자들만 쉰다고 생각해서 그게 억울해서 피우는 애들이 있었어. 내 주변에도 그렇게 시작한 애들이 꽤 있고 결이 다르긴 해도 아마 회사에 적응하려고 입으로 피우는 게 아닐까 싶구나. 에이, 담배 냄새라면 질색을 하는 사람인데 그만큼 회사가 힘들지도 모르지. 회사에선 의외로 학연, 지연보다 흡연이 돈독하단 말도 있잖니.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걸로 뭐라 하지 말고 그 이유가 뭔지 알면 좋겠단 거야. 회사에서만 몇 대만 피우는 정도면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도 말이 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씻고 들어오는 것 같진 않았어. 땀을 좀 많이 흘렸나 이런 정도야. 아저씨 냄새가 난다 이 정도? 그럼 회사에서만 피우는 게 맞나 보네. 억지로. 억지로라는 게 더 충격적인데. 이거 어쩌지? 고소해. 아주 작살을 내버려. 어디 감히 내 사위를. 흥분하지 말고. 일단 내가 알아봐야겠어. 남편은 말을 안 할 것 같으니까. 누구?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 한 명? 제가 다음날 찾아간 곳은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이따금 남편 회식이 끝나면 같은 동네였던 남편을 데려다 주던 후배와 어느 정도 안면이 있었거든요. 더구나 그 식당에서도 함께 있는 모습을 봤기에 그 사람 말곤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무작정 기다렸어요. 혹시나 남편이 저를 보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회사 입구에서 한참을 기다렸죠. 그러다가 마침 저녁 8시쯤에 회사에서 나오는 후배를 발견했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다가가서 팔을 잡았습니다. 조금 놀란 것 같아 보였지만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형수님, 일단 눈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해요. 저희는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저희 동네 근처에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후배는 꽤나 복잡한 표정으로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저는 기도하듯이 양손을 합장하고는 제발 말해달라고 부탁했죠. 그걸 보셨을 줄은 몰랐어요. 그 식당이 선배 장인 장모님이 운영하는 곳이었군요. 네. 흡연실에서 남편이 뺨을 맞았고 그리고 발로 차이기까지 했어요. 전 그런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혼내는 건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대체 어떤 잘못을 했기에. 잘못한 거 없어요, 선배는. 그게 무슨... 사실 이직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과장님이 선배를 대놓고 따돌리기 시작했거든요. 뭐요? 따돌리다뇨? 왕따 그런 거 말하는 건가요? 네.
사회생활한 건 얼마 되지 않긴 하지만 전에도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따돌림이라는 게. 더구나 생계가 올린 회사에서의 따돌림은 피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고요. 아니 왜요? 처음 시작은 그냥 가벼운 실수였어요. 분명 선배님이 잘못한 게 맞긴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들어보니 그 전에도 과장님이 주도해서 괴롭힌 직원이 몇 있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은 모두 그만뒀고요. 진짜 미치지 않고서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더구나 왜 주변에서는 아무도 돕지 않는 거예요? 다들 시시하는 분위기예요. 전에 그만뒀던 사람들 중에는 중재하려고 끼어들었던 사람도 있거든요. 저희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복지도 좋고 연봉도 괜찮은 편이라 몸을 사리는 거죠. 무엇보다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증거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이것도 그냥 소문이긴 한데 이전엔 휴대폰으로 녹음까지 해서 신고를 하려던 직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저희 팀은 회사에 와서 휴대폰을 제출해요. 그리고 퇴근할 때 받고요. 그리고 폭력적인 부분도 꼭 감시 카메라를 필요할 수 있는 장소,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식이 진짜 치밀해요. 그럼 저희 남편이 왜 담배를 피우는 건지 그건 알아요? 아, 담배도 못 피우는 놈은 사람도 아니라고 그런 말을 계속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태우시는 거죠. 그리고 일단 과장님이 자기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괴롭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또 딱히 도움이 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그 사람. 저는 머리를 감싸지고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원래 학창시절에 일어나는 따돌림도 그렇잖아요. 실은 그 따돌림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도 선배한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선배는 계속 괜찮다고만 하고 달리 뾰족한 방법도 없고요. 말로 갈구는 것도 대부분 일에 관한 것들이라서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맞은 것도 증거가 따로 있지도 않고. 결국 어떤 수학이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남편의 이상행동의 원인을 알았다는 거였죠. 저는 혼자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지만 결국엔 남편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이야기해야 했어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듣고 남편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네요. 마음은 알겠어. 당신한테 숨긴 것도 미안하고.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해결? 무슨 수로 해결하는데? 입사 이후에 몇 개월 후부터 벌어진 일이라며. 그럼 지금 그러고 2년 가까이 버텼단 말이잖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당신이라면 내가 그런 회사에서 그런 취급을 받았다면 그냥 둘 거야. 그야 당장 그만두라고 할 거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연봉, 복지, 그것보다 사람이 숨을 쉬어야지. 당신이 그 인간 일을 다 대신하고 있다며. 야근이고 뭐고 그 인간 일까지 같이 하느라 그렇게 된 거라고. 나 다 들었어. 조금만 참으면 된다니까. 내가 승진만 하면. 승진하면 벗어날 거라고? 그 인간이 그만두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가 일어나. 그런 인간들은 제대로 응징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보, 방법이 없어. 그 인간이 정말 증거를 남기질 않아. 나도 해보려고 했지. 심지어 진단서까지 다 떼어놨어. 그런데 틈이 없어. 틈? 내가 만들면 그만이지. 여보, 설마 이상한 짓을 하려는 거 아니지? 법에서 벗어나면서까지 그런 일은 벌이지 말자, 제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 그 인간 이름이 회사 대표랑 똑같다고 하던데. 맞아. 동명이인이지. 그래,
차라리 잘 됐네. 두고 봐. 그만두게 만들어줄 테니까. 저는 간판이나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소에 현판 제작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남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그대로 실었죠. 사랑한다, 보고 싶다, 너를 그리워한다는 말이 득실거리는 끔찍한 문자들이었어요. 저는 그걸 앞뒤로 제가 맬 수 있도록 끈으로 묶었고 남편에게 찝쩍거리지 말라고 호소하는 내용도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다 감싸고 회사와 약간 떨어진 곳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커다랗게 써진 가해자의 이름에는 따로 직급을 붙이지 않아서 수긍거리는 사람들은 대표를 더 먼저 떠올리더군요. 그러자 반응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회사의 점심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대표실로 올라갈 수 있었네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대체 어느 부서의 누군데 저희 회사 앞에서 이런 시위를 하세요? 네? 경찰에 신고하셔도 저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혐의가 없어요. 제가 서 있는 것도 회사의 부지가 아니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곤란해요. 그 이름이 저랑 같아서 그럽니다. 회사의 소문이 이상하게 나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전혀 몰랐네요. 이 회사에 동명이인이 있나? 네? 그럼 이 문자가 진짜란 겁니까? 그럼 제가 할 일도 없이 없는 사실이 들고 여기 땡볕에 서 있겠어요. 다 제 남편을 지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새벽마다 매번 문자가 오는데 저라고 좋아서 이렇게 하겠어요? 회사 대표는 굳어진 표정으로 비서인지 직원인지 불러서 몇 가지를 묻고는 그 대머리 과장을 불러올렸어요. 그렇게 마침내 저와 대면하게 되었죠. 사색이 된 얼굴로 과장은 모든 게 장난이었으며 제가 오해하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더군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가요? 제 남편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장난이라고요? 이봐요. 내가 장난으로 보내지. 그럼 내가 멀쩡히 내 가정이고 부인이 있는데 남자한테 추팔 던졌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 후에 성 정체성에 눈을 뜨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거 엄연히 스토커입니다. 경찰에 고소도 할 수 있어요. 특정한 시간에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고 이 내용을 보세요. 이게 정말 장난이라고요? 왜 그런 장난을 치셨죠? 그야 박대리랑 나랑은 친하기도 하고 저랑 싸우라고 보낸 거 맞죠? 남편도 그 말을 했다고 하던데요. 제가 오해하니까 보내지 말았으면 한다고요. 그런데도 또 보낸 건 싸우라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그거야. 장난이 좀 과하기도 했고 저랑 싸워서 이혼하고 당신이랑 만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맞죠? 이 여자가 미쳤나? 내가 왜? 저는 그런 식으로 그 인간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대표와 똑같은 이름의 그 인간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붙여가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회사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매일매일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어요. 그러자 같은 이름을 가진 회사 대표의 얼굴은 거의 흑빛이 되어갔고요. 그렇게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그 뒤로 한 번 더 시위를 했습니다. 제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일부러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과장은 똥줄이 타는지 제게 와서 비로도 보고 사정도 해봤지만 저는 그 인간을 볼 때마다 외쳤습니다. 제발 내 남편을 유혹하지 마세요, 제발. 그때 그 인간의 표정을 보니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더운 여름에 운동을 끝내고 벌컥벌컥 들이키는 맥주 맛이랄까. 어쨌든 그 이후 대표는 회사 전체에 자신이 문자 내용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공지까지 했고 그 주인공이 같은 이름을 가진 대머리 과장이라는 게 소문이 나는 건 더욱 빨라졌습니다. 정확히 제가 쓴 시간은 총 3시간뿐이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대표 이름을 걸자 그렇게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남편이 회사에서 정시에 퇴근해서는 제게 오더니 고맙다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결국 그 대머리 과장이 사표를 쓰겠다고 했다고요. 절대로 안 그만둘 것 같더니 대박이네. 위에서 압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내 동료들이나 다른 팀의 과장님도 대충 내막을 아니까 아예 상대도 하지 않고 손절하더라고. 뭐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남자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피하기도 하고. 바로 내가 원한 그대로 됐네. 증거를 안 남겨? 대머리끼. 장난으로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자는 남긴 모양이지? 솔직히 억울해. 진짜 따돌리고 괴롭히고 때린 걸로 제대로 복수해줘야 되는데. 아니야. 난 이게 더 좋아. 괜히 그걸로 말 나오면 회사에서 둘 다 좋은 거는 못 봐. 그리고 대표님도 대충은 아신 것 같아. 괴롭힘을 목적으로 문자 보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그럼 다행이고. 뭔가 찜찜하긴 했습니다. 목적 자체는 이뤄졌지만 결국 그 인간의 진짜 잘못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으니까요. 남편은 더는 복잡해지는 걸 싫어했고 저 역시도 그런 결정을 이해했기에 그냥 넘어간 거였죠. 그런데 바로 최근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그 대머리 과장이 이혼을 당했다는 통쾌한 소식이었습니다. 건너서 들은 거라 정확한진 몰라도 그 대머리 과장의 아내가 회사에서 잘린 이유가 남직원에게 찝쩍거렸다고 알게 되었고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그 일이 평생을 따라다닐 걸 생각하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로 기분이 좋아졌네요. 남편 역시 이전에 허허실실한 사람으로 돌아왔고 퇴근 후에 저와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밝은 모습도 되찾았습니다. 그게 무엇보다 제가 바랐던 거라서 기분이 더욱 좋네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두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제 곧 무더운 여름도 가고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